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입니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전문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뚱커벨 배종찬 소장은 교통정체로 아직 도착하지 못했고요. 네네. 유튜브로 남폴레온께서 오늘 배 소장 지각한다에 500원 겁니다. 500원이 아니라 이미 지각했어요. 많이 걸으셔도 됩니다. 500원 보존하시겠네요. 네. 자, 윤석열 정부의 재난대처 능력이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재난대처 100점 만점에 몇 점? 이유와 함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해서 건강기능식품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기자는 안 막혔나 봐요. 제 시간대 오고. 네, 저는 좀 비 피해가 그나마 좀 덜한 곳에 살고 있고 또 그 경로가 그쪽 길이어가지고 네, 잘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쇼미더뉴스 폭우 얘기죠. 어제도 정말 비가 많이 내렸고 이번 폭우로 사상자가 말이죠. 네,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망이 9명에다가 실종이 7분이에요. 맞습니다. 합치면 16분입니다 지금. 네, 게다가 또 부상자도 17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거 상당히 큰 겁니다. 네, 그 서울, 그러니까 도심 한복판에서 폭우 말이에요. 피해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는 게 오죽하면 재난 영화 찍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정말 역대급 정말 안타까운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5명, 경기도 3명, 강원도에서 1명이 발생했고요. 실종자는 서울에서 4명, 경기도에서 3명이 나왔습니다. 이 재산 피해도 상당해서 이 주택가 상가가 2,800동 가까이 침수됐다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서울이 약 2,400건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로 침수도 10건 있었고 철도 피해 같은 경우에도 이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3건씩 있었고요. 산사태가 11건, 제방 유실 8건, 이 사면 유실 28건, 옹벽 붕괴 8건, 토사 유출 29건 등등 계속 이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동차 침수됐죠. 네, 자동차 침수는 반지하 주택 침수됐죠. 네네. 그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상점 침수된 거, 또 전통시장 침수된 부분들, 이 추석 선물 갖다 놓고 있는데 다 이번에 비에 젖어가지고 못 쓰게 다 버리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손해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지금. 맞습니다. 사실. 이 전통시장 상인분들은 특히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물건뿐만 아니라 이 물건 가게 기반 자체가 다 침수가 됐기 때문에 좀 망연자실해 계신 상황입니다. 어제 어디 지상파 뉴스를 보는데 한 자영업자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 손해가 3억에서 한 4억이 될 것 같다고 망연자실하고 우시는 그런 인터뷰 커트도 잠깐 봤었는데 하룻밤새 이렇게 된다는 게 참 믿겨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강남 이 신림동 반지하 방에서 이제 참변을 겪은 일가족 안타까운 소식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 새벽 0시 26분경에 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이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였습니다. 이 사망자는 40대 여성 2 그리고 10대 여성 1명이었는데 이 40대 여성 2은 자매 사이였고요. 10대 여성은 그 한 여성의 딸이었습니다. 네. 이 고인이 서울에 폭우가 퍼부으면서 집에 물이 차기 시작하자 이 지인에게 침수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이에 지인이 지난 8일 오후 9시쯤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출동을 했을 때 이미 이 주택 내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차 있어서 이 배수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졌고 이미 배수 작업이 끝나고 내부에 진입했을 때는 이미 참변이 발생할 뒤였다라고 합니다. 이들 자매의 모친과 함께 이들 자매 그리고 딸까지 모두 4명이 한 집에 거주해 왔다고 하고요. 모친은 사고가 벌어질 당시 이 병원 진료를 위해서 집을 비웠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배 수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제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좀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재난 참사죠. 참사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 한복판에서 실종된 분들도
정말 급물살이 생기다 보니까 맨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릴 수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종 사고가 생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많은 비가 쏟아졌던 첫날에는 집에서 사실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전화로 대응 지시를 했었고 그 부분도 청와대 같이 종합 재난 대책이 가능한 지역이었더라면 굳이 대통령이 전화로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또 하나는 이제 수재 현장을 갔을 때 퇴근길에 보니 침수가 이런 또 대통령의 발언도 상당히 부적절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근길에 그런 침수가 됐다면 어떤 대응 지시가 더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도 오늘도 보면은 올림픽대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 방향이 다 교통이 통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만 본다 그러면 이런 마치 퇴근길에 보니 침수가 이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당한 상황이 아닌 것처럼 유체 이탈되는 합법처럼 인식될 수도 있거든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뭐 사과는 했습니다. 네, 오늘 관련돼서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침수 피해 회의를 하는 도중에 사과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많은 국민들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쇼미더 뉴스는요. 네, MB 빼고 광복절 특사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첫 특별 사면에 정치인을 제외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 사면이 될 텐데요. 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앞두고 뭐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라고 하고 참모진의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정치인 사면을 이제 최소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왜 배 수장님 정치인을 왜 뺐을까요? 여론 때문이겠죠. 그런데 정작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완전히 빠졌는지는 금요일 발표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대체적으로 이번 사면에 가장 크게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신동빈, 기업인들은 지금 사면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초점이 모아지는데 저는 글쎄 금요일까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워낙 여론은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여론이 좋아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좀 지켜보는데 정경심 교수든 김경수 전 지사든 정치인들을 제외한 가장 큰 여당도 소속의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사면 대상자 중에. 그런데 하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그리고 좀 정치 혐오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또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에 아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적었는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 8.15 대사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적폐 수사 당시 자행했던 모든 일들을 이번 기회에 털고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8.15 대사면을 포기하는 것은 이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상황도 좀 잠깐 볼게요. 어제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조영 비대위가 시작이 됐고 이제는 비상대표 체제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뭐 혁신형이 될 거냐, 또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 관리형이냐. 그러니까 혁신형이라는 것은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무게감이나 영향력이 거의 대선 후보급이라야 됩니다. 그래야 뭘 바꿔도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시간도 더 지속될 수가 있는데 조영 비대위원장의 성격은 다분히 관리형이겠죠. 5선 중진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비대위 체제가 아주 확고하게 탄탄한 기반을 가져가기보다는 지금 당장 위기 상황에 급한 불은 끄고 차기 당대표 리더십 쪽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영 위원장 본인의 입장은 혁신형인지 관리형인지 배 수장님은 관리형의 방점을 찍었습니다만 주영 위원장 입장은 관리가 아니라 혁신형 이런 것도
이 유지하는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오늘 출근길에 이 주호영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비대위 활동 기간을 좀 짧게 하고 좀 빠르게 당을 안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런 질문을 받고 주호영 위원장이 그럴 거면 비대위를 할 게 아니라 선관위를 구성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좀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혁신형 비대위로 가겠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다만 관리형으로만 가진 않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 뭐 주호영 위원장의 이제 비대위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진 않아서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긴 좀 그래요. 어렵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거죠?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반격 카드로 첫 번째로 이제 손에 꼽히는 것이 비대위 체제가 불합리하다. 불합리하다.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이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도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게 받아들이지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 논란과 갈등이 끝이 날까? 아니겠죠. 네. 이제 받아들여진다는 게 이제 법원에서 인용한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데 네네. 어떨까요? 뭐 아무래도 뭐 가능성이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 이 효력정지 신청의 쟁점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일단 당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에 절차적 내용적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그 이준석 대표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뭐 복구 불가능한 상태인 만큼 막대한가 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전에 이제 뭐 전국위원회의 서병수 의장이 이제 뭐 최고위원들이 좀 사퇴를 하더라도 전국위에서 다시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이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게 맞냐 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정부의 재난대처 100점 만점에 청취자 여러분들 몇 점 주십니까? 청취자분들께서 주신 점수 소개하겠습니다. 빵점. 컨트롤 타워도 없고 수해당하는 것을 보고도 퇴근을 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대응 지시 미흡해서 마이너스 25점. 100점 만점에 20점입니다.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는데 정부는 대체 뭐 한 건지 그냥 피해 지역 가보는 게 최선입니까? 재난대처 점수 35점입니다. 지금 교통체증으로 고생하는 것도 재난대처 못한 거죠. 강남역 대로 침수 비 올 때마다 말썽인데 언제까지 놔둘 거예요? 마이너스 100점. 재난의 퇴근이 어디 있습니까? 18점. 대체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안일한 마음 자세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이라 그대로 그냥 소개를 몇 분 해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 민주당 상황은요, 정상훈 기자? 네, 일단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이 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이 김혜경 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가장 핵심 관계자였던 공무원 배모 씨가 소환 조사된 상태였기 때문에 네. 김혜경 씨밖에 남지 않았던 그러면 상황이었습니다. 언제쯤 경찰 출석할지는 아직 전망은 안 나왔나요? 네, 뭐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의원 입장은 뭐예요, 배 소장님? 그렇죠. 적극 협조하겠다. 수사할 일이 있으면 다 수사해라. 그것이 오히려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마치 혐의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정보를 흘리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받는 피해가 더 크다. 네. 수사할 일이 있으면 예. 언제든지 빨리 수사해라. 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토론회에서 이재명 의원하고 박용진 의원이 강하게 격돌했는데요. 현장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박근혜 이재명의 사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지금 흔들린 건지. 국민 여론은 그때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고요.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죠. 법의 원칙이 국민 여론에 따라 달라지면 됩니까? 법보다 중요한 게 국민 주권자의 뜻이죠.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서 오죽 불안하고 자신 없으면 당헌까지 개정하려 하느냐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존재합니다. 야당이 됐는데 지금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의 예를 들면 지나친 권력 행사가 문제 아닙니까? 그냥 기소해놓고 무죄가 되든 말든 이런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걸 개정하려는 게 저 때문이 아닙니다. 부정부패가 있을 경우라고 돼 있고요. 저는 그런 사안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네, 간결하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말씀 들으셨듯이 이재명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이 TV 토론에서 이 개항을 보궐선거 셀프 공천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면 이 민주당 당헌 80조를 두고 정면 충돌했는데요. 이 박용진 의원이 확고한 반명 기치를 세웠고요. 이재명 의원이 지금 적극적으로 네. 해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 평 하겠습니다. 두 분도 똑같이
정부의 재난 대처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 그 이유까지 해주세요. 먼저 뚱커발부터 해주세요. 3, 2, 1. 땡. 이게 무슨 소리야? 몇 점이냐니까요. 몇 점이냐고요. 아예 땡. 땡. 알겠어요. 정상근 기자 해주세요. 3, 2, 1. 20점 드리겠습니다. 이유는요? 살아있네. 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0점을 드렸을 텐데 이 정부의 좀 이렇게 정부 이제 공무원분들이 이게 수해 복구를 하다가 이제 감전돼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네, 이 정부를 전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알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는데 밖에서 살아있네 이거는 잘못 들었다. 아 근데 네네. 우리 평가가 좀 정상근 기자에게 우호적으로 좀 편파적인 것 같은데요. 쇼미더뉴스 땡.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